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요. 하루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하루가 평소보다는 조금 특별한 날이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시장의 상승이 더욱더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2%대 하락세를 기록하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주체가 있었다는 점. 내일장도 참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내일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아직 해결되지 못하셨다면요.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을 찾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붉은 기둥 특공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신데요. 범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 혹은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범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범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또 증시가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제는 뭐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 또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의 시작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들뜬 마음에 또 시작을 바라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흥분돼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급해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출연을 했고요. 또 오늘 또 어려운 그 시장이 올라가는 속에서도 또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도 오늘 구조 충분히 제가 전략을 잘 짜여 드릴 테니까 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범 선생님 원래는 월요일에 나와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하게 화요일부터 네. 나와주셨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항상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나타났으면 좀 힘들었을 뻔했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다행히 시장이 좀 큰 반등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또 웃으면서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저희가 좀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또 이제 2.6%, 코스닥은 1.38% 상승을 했고 네.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장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내려볼까요? 일단 연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까지는 좀 더 대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을 이끌고 있는 오늘 같은 날은 뭐 현대차라든지 또 기아차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강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저번 2주 전에 또 LG전자 관련주들이 또 강했고 그런 흐름들이 아직 1월 달 이제 한 2주 조금 안 남은 기간 동안 아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흐름을 본다고 하면 21선을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고 11선은 잠깐 무너졌지만 오늘 11선과 5일선은 다시 재탈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좀 많은 업종이 바로 이제 코스닥 업종인데 코스닥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한 모습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21선이 좀 아래에 있는 그 일봉 자체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코스피가 좀 더 강하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을 이제 공략하는 것보다는 네. 아직 좀 덜 올라간 그 주요 섹터 안에서 조금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1월 말까지는. 그리고 2월 달부터 이제 코스닥의 또 아니면 제약바이오 흐름들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들을 편입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기는 2월 달 이후부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 아직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한번 오면서 이제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증시가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했고 사실상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고 뭐 뉴스 이렇게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안 좋은 부분만 부각이 되더라고요. 어제 많이 맞습니다. 떨어진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이유로 좀 올라갔는지 한번 보니까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이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동성, 금리는 인하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70조가 좀 육박하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이게 거품으로만 올라간 유동성으로 올라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든지 2차 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뭐 중공업, 제약바이오, 그린 뉴딜 모멘텀 플러스 성장 모멘텀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끌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이 전반적인 다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매도가 또 이제 3월 달에 나오면 이제 뭐 증시가 뭐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 아니고 결국 성장 동력이 줄어드느냐 그리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미국에 이제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행정부가 바뀔 텐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금 확보를 이제 좀 주식이 거품이다. 그런 포인트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잠시만요. 네, 행정부가 들어오면 갑자기 처음부터 막 어디 보면 긴축 정책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예, 코로나 이슈에 통해서 회복하는 경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권에서는 우리가 뭘 싸웠냐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든지 아니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이슈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화 정책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지금 저번 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따르면 지금 단기간 안에 올해 안으로는 뭐 테이퍼리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거나 금리 인상은 계획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만 잡고 가시고 공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시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은 요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가져온 자료집이 네네. 오늘 이 행정부 바이든 정권이 들어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테마집으로 좀 엮어봤어요. 그래서 바이든 하면 네. 떠오르는 테마가 있나요, 우리 앵커님? 친환경. 그래, 친환경. 네. 친환경 테마도 다양하죠. 뭐 풍력, 뭐 태양광, 또 수소,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까지 해서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미리미리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안에서 아직 덜 올라갈 종목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신다 그러시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좀 덜 올라간 종목 체크하신다 그러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강의 시간 우리 구조 작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범 선생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작업들을 네. 범 선생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네. 전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주식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주식을 좀 접근하기를 좀 원하는 것 제가 좀 바라고자 항상 뭐 저번에 바이오 업종들과 뭐 반도체 업종들, 맞아요. 2차 전지 업종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거기 안에서도 여러 테마가 있지만 그것도 제가 손수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고 종목들이 막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네. 그때서야 어떤 게 있지 막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가장 또 유명한 종목을 네. 또 가장 고점에서 잡으세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진단 키트도 제가 또 많이 상담을 받아봤지만 시젠 이런 걸 또 많이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으시고 치료제도 그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신풍제약 또 신풍제약을 또 많이 공략하시는 거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종목들을 세분화되어 있는 전략까지도 아셨으면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테마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범 선생님이 직접 정리하신 바이든 테마 관련주 정리 자료집을요.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방송이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지금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은 입장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방을 통해서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특공대 숫자 2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1번 방뿐만 아니면 2번 방에도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 구조해 드리러 출동을 할 예정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범 선생님과 함께 구조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에 통해서 올려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님이고요. 유진 앵커님 안녕하세요. 범 선생님께 꼭 여쭤봐 주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가는 16만 8천 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이제 재료 이슈에 대한 재료가 소멸해서 그런지 오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좀 좋지 않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가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많이 기대를 했고 또 많은 또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섹터에서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치료제 효과가 트리거 역할로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과 이게 추측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뭐 효율성은 좀 나쁘지 않았던 54% 이상 지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증치료에서는 결국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국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또 단기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IT라든지 2차전지 그린 뉴딜 그래서 이제 단기 낙폭이 좀 크나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선택을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타점과 그리고 비중 관리가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간 자리가 이제 검은색 라인대 이 자리가 이제 투자자분이 우리 특공대원분이 이게 들어가신 그런 가격대긴 한데 결국 종목은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항상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의 투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한번 눌림목을 갖거나 아니면 횡보하다가 또 그런 구간이 좀 오래 걸리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횡보를 하고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장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패턴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최근 들어서 올라간 모멘텀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그 재료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을 뭐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질 않을게요. 왜냐하면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인데다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셀트리온만큼 셀트리온 그룹사만큼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국내에. 그럼 국내 원탑이라는 거예요. 국내 원탑인 1등주기 때문에 그 1등 셀트리온의 지주회사 플러스 셀트리온이 이제 판매 마케팅하는 회사 그 매출 판매하는 그 판매 루트를 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근데 단기 변동성은 조금 더 좀 변동을 이겨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1선 여기가 좀 지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2만 8천 원 내지 여기 13만 원 부근대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나와야지만 17만 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13만 원이 만약 이탈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더 큰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구조 전략에서는 오히려 여기 61선이 만약에 깨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10%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올해 연말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결국 지주 합병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합병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네.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건 아닌가요? 네, 하락 추세로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종목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다시 그러니까 61선 이탈되는 과정이 전고점 부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6월 달 요 부근대예요. 요 부근대가 한번 밀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제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네네. 성장성을 평가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저평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깨지면 차트적으로 무너졌지만 이 종목을 공략하신 이유가 네네. 단기로 보지 마시고 연말까지 중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뭐 네네.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타점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올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61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손절하기보다는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구조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자님이 올려주신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5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 네.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국내 백신을 막 들어온다. 네네. 그럼 결국 누가 이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을 담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중소형주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국방부가 뭐 군인이 뭐 담당을 한다 아니면 대형 뭐 녹십자가 담당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직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아직은 시기를 받지 않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회사가 결국 콜드체인 이슈를 엮였지만 이 회사가 뭐 콜드체인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아닐 거예요. 단 주요 매출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제약과 물류 그리고 포장용기 5개 이제 지주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네요. 뭐 포장 용기 사업 부분에서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분기 매출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로 본다 했을 때도 500억대 그러니까 올해 사업 보고서를 본다면 600억까지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4분기 실적만 잘 나온다 그러면 EPS 퍼로 분전했을 때는 20배 수준 뭐 크게 뭐 고평가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주가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계속 홀딩하시는 걸 권해드리되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아니면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121선 이탈 그리고 11만 5천 원 라인대네요. 11만 5천 원 라인대가 만약에 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더 핫한 테마로 아니면 좀 더 성장성이 좀 풍부한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손절가는 조금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네. 어떤 종목은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권장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종목은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종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을 바라보면 네. 1등 아니면 독점 아니면 최저평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네네. 결국 이제 코스닥 아까 제가 설명 이 종목 전에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어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매출 영업이 1등 국내 1위 회사가 셀트리온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1위라는 타이틀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테가 폭락이 나온다는 거는 코스닥이 폭락이 나온다는 거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을 본다 그러면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서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단기 추세는 꺾여가도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역발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1위, 2위가 아니고 이제 차트적으로만 평가하거나 아니면 네네. 그 박스권에 있는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도 같이 잡아드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이게 추세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아프지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전략이 좀 다르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떨지 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붉은 기둥 특공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범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눈에 보는 바이든 테마 모음 자료집. 범 선생님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든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자료집 오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올려드릴 텐데 아까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송용환 님이 자료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 계시니까 범 선생님이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직접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이제 PDF 파일로 저번에 이제 반도체 테마를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이어서 오늘만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 바이든 뭐 풍력 테마 정리, 네. 또 태양광 이렇게 해서 딱 정리되어 있는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방송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테마 정리예요. 테마 네. 정리. 테마 정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네. 태양광 종목이냐, 이 종목이 또 풍력 관련주냐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등주가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2등주, 3등주들을 빨리 따라잡거나 이런 전략이 세울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면 안 올라간 종목들을 네네. 기다렸다가 좀 더 눌림목을 공략해가지고 또 공략하는 방법. 근데 첫 번째로는 그 종목이 어떤 테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진짜 바이든 관련주냐 테마성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2차 전지 종목만 하더라도 LG화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도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라는 그 배터리, 테슬라 관련주들도 너무 다양해지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LG화학이 없다고 해서 2차 전지 종목을 공략하기를 안 한다. 그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네. 또 LG화학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공략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핵심 협력사긴 하지만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결국 이제 바이든 뭐 똑같이 풍력 테마라 하든 태양광 테마라 하든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장주긴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차트를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 자리와 또 내가 원하는 기업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공략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기업명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금 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이든 테마 관련 정리가 된 자료집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종목 상담 쭉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올려주신 앤디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400원의 보유 비중 20%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바로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진단을 꼭 부탁드린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유니온 커뮤니티는 어떤 구조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차트가 매우 좋아 보여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트로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대형주들이 강세인데
아니면 중대형주들을 이제 선별하시는 게 좀 더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좀 덜 타격을 받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미만이에요. 1,000억 미만 소형주들은 변동성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겨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소형주들은 웬만하면 네. 그게 진짜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공략하면 안 돼요. 많이 공략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뭐 기아차도 또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중대형주들이 이제 강한 흐름인데 네네. 지금 아예 동떨어져 있는 소형주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차트는 좀 살아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좀 매우 정배열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봉 흐름을 본다 했을 때도 월봉에서도 좀 정배열 차트네요. 1등급 차트인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결국 여기서 이제 한번 밀렸다가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최근 거래량 늘어오면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일봉에서 지금 21선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탈이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뭐 소액으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바이오 인식 업무 인체로 위조 방지 지문 인식 뭐 해가지고 기업이 뭐 그렇게 뭐 미래가 없는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는 회사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인데 5년 연간 동비 뭐 적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오케이 합격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1선 이탈되더라도 다시 한번 눌렸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비중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다가 좀 비중을 크게 넣으셨다 그러면 지지받고 만약 시장이 올라가면서 다시 6천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 일타된다 그러면 좀 멘탈이 아니면 좀 변동성이 좀 흔들리실 것 같아서 만약에 비중이 만약에 적다 하신다 그러시면 21선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지금 유니온 커뮤니티가 여기서 이탈됐을 때 조정 행보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형주기 때문에 21선 이탈된다 그러면 한 2개월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이 작다 그러면 홀딩 가능하지만 비중이 높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21선을 타이밍을 잡고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이 좀 적으면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 한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비중이 많다 하시면 비중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종목,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에 올려주신 핑크 주리니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36,000원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시는데 재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주가가 빠질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좀 떨어져서 뭐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지세미캠 뭐 종목 선택가 되게 매우 잘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동진 세미캠이라 하면 결국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이라든지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한 회사고요. 업계에서는 3위권 안에서 대기업들, S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빼고, 그러니까 지주회사 관련 회사들 빼고 네. 결국 이제 단일 회사 중도에서는 거의 업계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월봉에서는 크게 지금 뭐 떨어져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고점에서 지금 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고점에서 한 10% 내외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기 흔들리더라도 쭉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사이클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들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8,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목표가가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의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연간 지금 재작년 700억대, 작년 1000억대, 또 올해 사업보고서 본다면 1200억대의 영업이익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네. 그리고 EPS로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도 재작년 기준을 봤을 때 지금 1000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1000대가. 그 요번에도 지금 1300, 1400 구조로 EPS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배 정도, 20배에서 22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홀딩, 아직 그렇게 고평가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전고점 돌파까지 더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38,000원 돌파하시는 거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특공대 종목 구조, 또 어디 목표가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고점 이상까지 계속 들고 가세요. 네. 오,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이상까지 계속 들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상담 그때 원하신다면 붉은 기둥 특공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화이팅 님이 남겨주셨고요. 범 선생님, STX 중공업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가 4,273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시고요. 2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게 나은 전략이 될지 한번 궁금하다라고 전략을 세워달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중공업 테마들은 잘 선택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도 테마는 좀 벗겨져 있어요. 지금 네네. 주도 테마는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그린 뉴딜,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주들 이런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네.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뭐 다른 테마들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근데 맞습니다. 종목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그 많은 중공업 관련주에서 하필 STX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일단 뭐 중공업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업계에서 1등부터 3위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ST중공업은 뭐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으로 본다 했을 때는 네. 아직 지금 완전 소형주예요. 지금 1,000억대 수준밖에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물론 단기 소형주기 때문에 한번 팍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걸 기대하신 게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긴 네. 한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우량한 중공업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공업 관련된 그런 뭐 부품 회사라든지 그런 종목도 재무가 좋은 그런 저평가 종목들도 많아서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뭐 딱히 추가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겠고요.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1선은 지금 지지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월봉에서는 이제 뭐 안 보일 정도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20주선이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일봉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얼마죠? 3,600원 라인대. 여기가 지금 전저점 어디냐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리고 최근 저점.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121선이 이 회색선인데 여기를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흐름을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4,500원으로 여기가 뜬다 반도체 다음에 만약 중공업 테마가 뜬다 그러면 전 고점 라인대 4,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하나 아쉬운 부분은 본정가 부근 안에서 제가 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뭐 비중이 있다 하시면 네. 오히려 더 강력한 뭐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업종으로 먼저 공략하셨다가 그다음 이제 중공업 테마 한번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붉은 기둥 특공대 이번 박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그쪽으로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구간님이 남겨주신 오상자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매수가는 1,500원에 보유 비중을 10% 들고 계시고 오상 헬스케어 상장 욕심에 들어가서 물려버렸습니다. 영업이익으로서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더 이상 없다면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오상 자일을 하면 결국 이제 오상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진단키트 테마로서 좀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뭐 시즌뿐만 아니라 많은 네. 진단키트 업종들이 그리고 코로나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죠. 약세기 때문에 최근 반등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유행이 돌던지 아니면 국내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한번 지금 300명대에서 이제 계속 좀 안정권이 돌아섰지만 네네. 결국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재창궐이 된다거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 모멘텀은 살아있긴 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백신도 100% 지금 효능이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 또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주가를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자리. 왜냐하면 이걸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좋은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도 추세가 한번 깨졌고요. 좀 월봉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상 자이엘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 조정을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엄청 크게 동반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 코로나 섹터가 이제 소외감을 받으면서 결국 그렇게 질질질 어떻게 보면 우하향 패턴들이 조금씩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나와가는 흐름인데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1월 달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왜냐하면 월봉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20월선이 이탈되긴 했지만 월 말에 어떤 이슈로 이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8,000원대까지만 회복된다 그러면 2월, 3월 달 안에 한 번 정도는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본다고 하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8,000원을 회복을 못한다 하신다 그러시면 비중 10%밖에 안 되시니까 종목을 교체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월봉에서는 다시 이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시 전환 과정을 차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음봉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파란 음봉에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 달이 기대되는 패턴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궁소리에 빠지는 그런 자리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월말까지 보시고 8,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는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거 일단은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자료 드리는 거는 네. 이제 바이든 테마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냥 종목명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PDF 파일로 드리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 1등주가 올라가면 2등주. 그러면 네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만약에 기아차가 올라가요. 네네. 뭐 현대차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두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관련주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만도라든지 그런 관련 테마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결국 내일 모레 바이든 관련주 누군가 하나가 풍력주 하나가 막 상한가를 갔다. 아니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막 20% 이상 올라간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테마주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아. 그런 부분을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 오늘 자료집도 받아가시고 만약 시간 되신다 그러시면 온라인 방송에서 방법까지도 가신다 그러시면 내일 모레 목요일 대한민국 이제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는 취임식이 날라지는데 결국 내일 한번 테마가 불 것이냐. 내일 안 불면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에 흐름이 불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촉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웬만하면 1등주를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건 이제 대장주인데 네. 결국 중장기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이고 대장주를 가장 좋은 거는 대장주를 싸게 잡으면 돼요. 네. 기간이 따라서 좀 다르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1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차도 막 조정을 받을 막 3개월,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네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네. 1등이긴 한데 올라갔을 때 공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종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1등이 막 치고 올라간다. 그때를 이제 따라붙는 거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죠.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좀 덜 리스크한 단기적으로 봤을 단기적으로. 때는 2등주, 3등주로 공략하는 것도 네네. 하나의 단기 공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테마 모음 자료집을 오늘 올려드릴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바이든 테마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공략법에 대한 강의를
오늘 밤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방송까지 챙겨보고 싶으신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온라인 방송까지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에 남겨주신 펜트하우스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매드팩토. 지금 매수가는 11만 9천 원이네요. 보유 비중은 20%고 10거래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0거래일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보고 차트를 보니까 진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지금 아파요. 네. 네, 이게 지금 바이오 테마들이 뭐 결국 셀트리온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리고 메디톡스도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멘텀은 단기간 안에 지금 나올 재료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생통맞지 뭐 제네셀 관련주 뭐 한국파마, 뭐 필룩스 이런 뭐 예전에 곽강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만 뜨고 있고 네네. 지금 정통적인 뭐 임상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대부분 좀 약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매드팩터가 이제 장기 이동평선은 121선이 좀 이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매드팩토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깨지 않은 그러면 이게 좀 월봉상에서 이 보라색이 이제 5월선이거든요. 5월선을 타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다가 요번 달에 한번 툭 깼단 말이에요. 네네. 한번 툭 깨면서 그냥 5월선만 딱 깨진 게 아니고 이 밑에 10월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일봉에서도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1선이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이 지금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과거의 매물대 소화를 한번 크게 나왔던 그런 이력이 없는 종목이고 상장하자마자 그냥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동성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주포라든지 아니면 심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지지 라인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선 다음이 뭐 흐름을 본다고 하면 뭐 240선 정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240선 정도로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7만 3천 원 라인대까지가 진짜 중장기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7만 3천 원까지는 보기엔 또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200선을 딱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200선. 요번 주 다음 주까지가 지금 200선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네, 82,500원입니다. 82,500원이 만약에 종가상 이탈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좀 줄여주는 게 좀 더 멘탈 관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2,5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코님의 종목 뉴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844원이고요. 현재 4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탈출이 가능할까요? 심장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진단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유테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고 일단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들은 진짜 3월 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테크 같은 종목들은 결국 좀 월봉상에서 지금 3,000원이 지지가 되고 있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 전저점 이탈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지금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적자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인 거거든요.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이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3,000원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 40% 절반 이하로 확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3,000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끝났나요? 여기 구조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어디 가시는 거길래 이렇게 우리 아니 저도 피디님이, 네. 피디님한테 듣지 못한 영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 아, 진짜 선물을 뭐, 좀 받았네요. 오늘 저도 딱 왔는데 네. 앵커님이 오늘까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방송이. 오늘까지는 아니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제가 돌아오지 그래서 않는 것 좀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네. 오실 거죠? 아유, 네. 그럼요. 다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노란톡이 이제 1번 방, 2번 방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3분의 1은 제 팬, 3분의 1은 또 주민함 전문가 팬, 아, 또 네. 3분의 1은 또 유진 앵커님 아유. 팬이에요. 거의 그래서 유진 앵커님 필명을 쓰는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제가 이렇게 또 대박 친구 붉은 기둥을 통해서 범 선생님, 주민함 전문가님과 함께 특공대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잠시 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오늘 네. 저의 이제 잠시 동안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네. 범 선생님의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네. 일단은 제 얘기가 이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단 앵커님 없으면 제가 지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 그래서 아, 자료. 대장이시니까 좀 지켜주세요. 네, 제가 뭐 네. 한결같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 또 앵커님 또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네. 제가 이제 바이든 내일 모레가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돌입을 하면서 테마주들이 한번 들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어떤 종목들이 바이든 관련주인지 일단 자료집을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PDF 파일로 테마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결국 1등주가 누구냐? 1등주들이 올라가면 2등주, 3등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방법론까지 온라인 방송에서 지금 몇 시죠? 예, 9시 30분에 끝나고 9시 30분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조정 구간님은 손절보다 무서운 소식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냐, 유진 앵커님 보려고 방송을 봤는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또 남겨주시던데 네. 제가 또 발목 수술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재활까지 열심히 잘 받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대박 친구를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저 잊지 마시고요. 제 자리를 잠시 동안 다른 앵커분이 채워주실 거니까 앵커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붉은 기둥도 제가 없지만 우리 전문가님들 따라서 열심히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해결해 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 선생님이 또 대장으로서 네. 제 자리를, 제 공백을 잘 채워주세요. 네, 붉은기둥 이제 8시 방송은 범 선생님이 잘 지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범 선생님이요. 저의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는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료와 그리고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꽉꽉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신 바이든 테마 모음 자료집과 그리고 온라인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